AI가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뭐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코드에 불과했던 AI가 진짜 몸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피지컬 AI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챗GPT 같은 AI에 익숙하잖아요. 디지털 세상 안에서 생각하고 또 대답하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AI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기 시작한다면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피지컬 AI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AI가 현실에서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똑똑한 머리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보고, 결정하고 또 행동하는 이 과정이 하나로 쫙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피지컬 AI, 간단히 말하면요. 더 이상 컴퓨터 화면 안에 갇혀있는 AI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직접 보고, 이해하고, 심지어 상호작용까지 하도록 설계된 지능 시스템인 거죠. 말 그대로 코드가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딱 3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째, 카메라나 여러 센서로 주변을 인지하고요. 둘째, 그렇게 모은 정보로 AI가 자, 이제 뭘 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터나 사람으로 치면 근육 같은 걸 써서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인지, 결정, 행동. 이 3가지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로봇이 지금 사과를 건네주고 있죠?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고 사과를 달라는 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팔을 뻗어서 건네주는 이 인지, 결정, 행동 3단계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 사실은 이미 우리 주변에 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밀도로 반도체를 검사하고요. 거대한 물류창고에서는 로봇들이 쉬지도 않고 주문을 처리하죠. 심지어 수술실에서는 의사의 손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여서 수술을 돕기도 하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는 이제 익숙하죠. 이 모든 게 다 피지컬 AI입니다. 그 영향력은 이미 현실이에요. 자, 이렇게 가용성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래 시장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이걸 놓고 정말 치열한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쟁 구도가 재밌는데 크게 3방향으로 나뉘어요. 이 표를 보시면 딱 보이는데요. 먼저 엔비디아, 여기는 플랫폼을 잡겠다는 거예요. 어떤 로봇이든 다 쓸 수 있는 범용 되뇌랑 신경계를 만들어서 이 바닥이 안드로이드가 되겠다는 거죠. 반면에 테슬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드웨어, 즉 몸에 집중이에요. AI의 명령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만들어서 시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구글은 더 근본적인 걸 파고들어요. 바로 학습 능력. 로봇이 스스로 새로운 일을 배우게 만들어서 아예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딱 보면 스마트폰 초창기 경쟁 생각나지 않으세요? 엔비디아는 어떤 폰에서나 돌아가는 안드로이드 같은 개방형 두뇌를 만들고 있고 테슬라는 자기네 하드웨어에 딱 맞는 아이폰처럼 완벽한 몸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두 전략 중에 미래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니, 근데 이 거대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 숫자 하나가 딱 보여줍니다. 바로 50.2%. 이게 뭐냐면요. 2032년까지 예측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매년 50%씩 성장한다는 건데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하는 수준이죠. 이 거대한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여기에 모든 게 걸린 겁니다. 하지만 이 경쟁의 승패를 가를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문제예요. AI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앤드류 응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모델은 훌륭한 데이터에서 나온다. 이 말, 피지컬 AI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사진을 학습하는 디지털 AI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피지컬 AI는 진짜 복잡하고 예측도 안 되는 이 현실 세계 자체를 배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실제 데이터를 쓰자니 정확도는 최고죠.
근데 이걸 모으는데 돈이랑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특히 위험한 상황 같은 건 일부러 만들 수도 없잖아요. 반대로 가상현실에서 만드는 합성 데이터는 싸고 안전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현실이랑 미묘하게 달라서 정작 로봇이 현실 세계에 나왔을 때 바보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가장 유력한 해법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데이터 피라미드 전략입니다. 그림처럼 층을 쌓는던데요. 제일 밑바닥에는 웹에 널려있는 수많은 동영상 데이터 같은 걸 깔아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물리법칙을 배우게 해요. 그 위에는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합성 데이터를 잔뜩 쌓아서 온갖 다양한 상황을 연습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꼭대기에 구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정확한 실제 데이터를 살짝 얹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겁니다. 현실과의 오차를 줄이는 활용점정인 셈이죠. 자, 이렇게 기술이 막 앞으로 달려나가는 동안 물밑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기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즉 규칙을 만드는 경쟁이에요. AI가 이제 화면 밖으로, 우리 세상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그 영향력이 디지털 AI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정부들이 부랴부랴 AI 규칙 만들기에 나선 거죠. 여기서 세계는 크게 두 바지기를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즉 EU와 한국이 딱 좋은 예시인데요. EU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위험 기반 접근법이라고 해서 AI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위험 등급을 매겨서 꼼꼼하게 관리하자는 거죠. 아주 신중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혁신을 먼저 생각해요. 선허용 후 규제 원칙이죠. 일단 기술이 마음껏 클 수 있게 놔두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잡자는 겁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거죠. EU 방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도표처럼 AI를 4단계로 나눕니다. 맨 위 수용 불가 위험, 이건 아예 금지예요. 그리고 그 아래 고위험 AI, 예를 들어 의료나 교통 분야에 쓰이는 것들은 개발부터 폐기까지 아주 빡빡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 밑으로는 제한된 위험과 최소 위험이 있고요. 굉장히 체계적이죠. 근데 이런 규제 차이가 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문제예요. 한 AI 스타트업 대표님이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우리 기술이 한국에서는 혁신이라고 칭찬받는데 유럽에 가려면 고위험 AI로 분류돼요. 규제 내용을 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결국 이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밀리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도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는 두 개의 큰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안전하고 똑똑하게 움직이는 피지컬 AI 기술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엄청난 기술이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규칙, 즉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술 개발과 사회적 합의라는 이 두 개의 바퀴가 나란히 굴러가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가 우리 바로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그저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모아서 이 파도에 올라타 더 나은 미래로 향할 것인가?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